오늘은 골목의 가로등이라고 불리는 수선화를 배워보겠습니다. 수선은 악액, 배현, 근자는대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숫자 수선은 지선, 천선, 목숨숫자 수선과 통하므로 신선의 뜻이 있어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가 있는 꽃입니다. 꽃잎은 6개 순백색이고 꽃 밑도리에 녹록색 술잔 모양의 부화관이 있어서 금잔은대라고도 불리는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알뿌리 식물인 수선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알뿌리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싹은 출발하고 꽃은 필 거니까요. 이 알뿌리를 한자로는 구근이라고 그럽니다. 공구자, 그렇죠? 공구자에 뿌리근자를 써서 구근 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알뿌리 식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양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양파처럼 조금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그 껍질이 좀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고요. 좀 그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일단은 한번 여러분에게 모양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좀 나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마늘처럼 보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좀 인맥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면 그 겨울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사다가 키워보면요. 아주 이렇게 꽃도 이쁘고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는 이것이요, 여 위에서 싹이 납니다. 잎사귀가 나요. 어떻게 나느냐면 이렇게 나겠죠.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제 문인화적으로도 그리는 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일단 한번 이 상태에서 싹이 나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 모양을 알아야 문인화적으로 사이화로 그리더라도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생긴 거를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그린다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학에 근거를 뒀던 문인들은요, 그래도 좀 사물을 이치를 궁구한 후에야 거기에서 정신을 그려내는 사의 전신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싹이 나올 대파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잎사귀 꽃잎, 그렇죠. 올라가는 꽃대가 올라가기 위한 어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꽃줄기와 그 다음에 잎사귀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잎사귀 꽃 저기를요, 그냥 이렇게 먹으로만 이렇게 칠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줄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네, 수선화 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꽃이 안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색을 살짝 넣어 볼게요. 그냥 살짝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냥 꽃이 어떻게 피는지까지 해놓고 꽃잎을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단은 이제 문인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공필에만 집중을 하면 사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인화적으로 한번 딱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알뿌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 놓고 꽃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싹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모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론 키워보셨거나 아니면 보신 분들은 금방 뭐 별거 아닌 건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야, 요거를 그대로 그냥 모양새를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문인화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래 놓고서 여기에 뭐가 난다고요? 이제 꽃이 올라오는데 꽃이 올라오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벌써 모양새가 딱 잡혔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꽃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꽃이 올라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양파나 아니면은 파 같은 거를 키워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꽃은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피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피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5개에서 7개도 피고요. 다양하게 핍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숙여져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꽃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몇 개라고 착각을 하냐면 5개라고 착각을 하는데 워낙은 6개입니다. 왜 6개인지 아시죠? 부화관을 빼고도 6개인데 5개가 유행한 이유는요. 그렇죠. 오행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5개를 좋아한 거지 원래 이게 5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피죠. 지금 이 형체를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알 건데 요게 뭐라고요? 그렇죠. 구근입니다. 이것이 구근이에요. 예, 구근으로 우리는 이걸 그냥 알뿌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알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요. 위에 올라온 걸 요거를 이것을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수선 화판이라고 그러죠. 네. 꽃화자, 꽃잎 한자. 화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꽃잎입니다. 이 꽃잎은 몇 개라고요? 그렇죠. 부화관을 빼고도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판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여섯 잎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이 꽃에 느낌이 잘 안 살아서 그런데 왜 여기에 금잔이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부화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금잔처럼 금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흰색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줄기는 연한 녹색입니다. 연한 녹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넘어오는 요거는 전부 녹색입니다. 이렇게 녹색. 여기 흰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이 좀 있고요. 이렇게 녹색입니다. 이렇게 여기 흰 부분 내비두고요. 이렇게 건너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을 알면 그리기가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더 이제 이 받쳐주는 요것도 연한 색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그대로 이렇게 알뿌리에서 올라오는 꽃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름이 또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뒤에서 꽃잎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꽃잎에 따른 잎사귀 이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꽃잎 기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그리기. 이 꽃잎이 여섯 개라는 거에 주의해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판 기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이 오행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5개를 그리는 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꽃잎이 어떻게 피는지. 일단 꽃잎 먼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꽃잎이 꽃대에서 올라올 때, 네.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일단 이렇게 올라와서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잎이 더 6개가 벌어지기 위한 과정을 얘가 이제 살살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잎사귀가 꽃잎이 더 벌어지려고 하겠죠. 6개까지 벌어질 거니까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옆으로 꽃잎이 6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부화관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화관 때문에 우리가 금잔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서 이제 얘는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제 밑으로 숙여질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부화관이 조금 더 드러난 모습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부화관이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여기에 수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조금 핀 모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왜 그러냐? 이 점점 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3개 먼저 딱 그려놓고 나머지 딱 이렇게 그리면 수월합니다. 이 그래 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저 친구가 숙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꼭 저렇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숙여질 수도 있어요. 숙여진 것도 한번 그려보자고요. 숙여진 거를 그릴 때는 뭐 이제 어렵게 그리는 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좀 수월하게 그리는 것도 있는데 수월하게 그리는 건 조금 제가 이걸 보여주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양을 알지 못하고서 그리는 건 마치 소경이 딴 사람한테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서 계속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려면 모양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모양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데생이 좀 필요하고 그 경우에 따라선 좀 이렇게요. 이렇게 숙여진 것도 있고요. 좀 상향이 든 것도 있고 점점 그렇겠죠? 옆으로 좌우로도 있겠고요. 윗모습도 있겠죠. 그럼 윗모습을 한번 그냥 편안하게 그려볼까요? 부하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그것이 있을 겁니다. 예, 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위로 핀 것도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6개인데요. 좌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좌우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좌우를 해봐야 얘 모양을 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좀 쉽게 그리는 거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데생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모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물을 관찰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사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린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물론 얘 마주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왕이면 뭐 다 해보는 게 좋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다 보면 부화관이 굉장히 크게 나온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꽃을 보러 가면요, 부화관이 이렇게 해서 되게 크게 좀 돼 있는데 그럴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는 모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부화관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부화관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 꽃잎은 다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 넘어가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과정을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런 것을 하시고 왜 금잔이냐? 그거는 바로 이 안에 부화관이 금색, 즉 주황색, 녹록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요 안은 좀 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요 안은 좀 진하고요. 그 밖은 노랑으로 좀 이렇게 칠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그 밖은 노랑으로. 그래놓고 양 꽃잎색을 보통 흰색을 찍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흰색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까지가 녹색이냐면요. 여기까지가 녹색이고요. 그 윗부분은 희게 이렇게 메어 달려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자루처럼 이렇게 메어 달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뭐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보기 위해서, 잘 드러나기 위해서 한번 흰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까요? 원래 저는 잘 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흰색은 호브는 화조화나 무늬화에서 제일 나중에 씁니다. 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안 쓰다가 필요한 경우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저 안 쓰려다가 혹시 색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봐 제가 한번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선화 꽃잎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메어 달리는지 형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메어 달린 모습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완성된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메어 달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일단 한번 쉽게 표현하는 법으로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부화관을 그립니다. 이렇게 부화관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꽃잎을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양옆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개를. 왜 그러냐면 나머지 세 개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사이사이. 야, 그럼 6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서 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게 메어 달리게 되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진 것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6개를 해놓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뒤집어진 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 놓고 또 올라가서 정면으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있는데 부화관이 이렇게 있고 아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좌우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아직 안 핀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가서 이게 너무 짧으면 촌스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점점 벌어지려고 이렇게 요 사이에 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벌어지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고 여기다 또 겹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드러나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선 꽃잎을 해서 이렇게 겹치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꽃이 메어 달린 효과입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좀 보이기 위해서 부화관을 일단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부화관이죠. 지금 요건 안 보일 거고요. 요건 뒤집어졌고 부화관 안쪽은 조금 더 진하게 여기는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요게 금잔을 닮았다 그래서 금잔 은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혹시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냥 그러면 대도 한번 우리가 초록으로 좀 연초록으로나 한번 좀 빼보자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단 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 놓고 자, 요 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꺾인 요 부분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간 것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꽃 모양이 완성이 됐죠. 야, 이때 뭐라고 그러는지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 여기를 우리는 요 부분을, 지금 좀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좀 편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화관이고요. 여기에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꽃잎이 있습니다. 일단 몇 개가 있다고요? 그렇죠. 6개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좀 덜 보일 테고요.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나와서 흰색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칠해 놓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게 부화관입니다. 부화관 안쪽은 조금 더 어둡겠죠. 이렇게 이게 금잔의 형태고 나머지 꽃잎 6개가 은으로 된 쟁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잔, 은대 또는 옥대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명칭이 있겠죠. 당연히 명칭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꽃화자, 자루병자,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꽃자루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화병, 꽃자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 놓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화통이라고 합니다. 그냥 꽃을 연결하는 줄기, 산가지처럼 생긴 통. 그래서 이걸 화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알아둬야 여기는 요겁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얘 꽃잎을 확 드러나기 위해서 주변을 좀 어둡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그렇게 할게요. 요 꽃잎이 6개가 드러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밖에를 좀 어둡게 좀 칠해 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눈 속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설중화라고도 하죠. 네. 설중매하고는 다릅니다. 설중화. 왜? 요 12월부터 3월까지 눈 속에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별칭을 설중화라고도 갖고 있습니다. 즉, 눈 속에서 피는 꽃이다 해서 설중화라고도 하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 꽃잎이 확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완성작 하기 전에요. 우리 이 대파처럼 생긴 그렇죠. 수선화 잎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수선화 잎을 배워보도록 하죠. 수선화 잎 그리기. 수선화 잎 그리기를요. 그냥 한자로 하면 그냥 수선엽 이렇게 수선 꽃하고는 달라서 수선 잎사귀 수선엽 기법을 해보도록 하죠. 이 기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다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구루쿠 착색입니다. 이 구루쿠 착색법과 또 하나는 착색을 한 것을 먼저 몰골로 해놓고 나중에 구선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요. 구선을 먼저 해놓고 구선 후 착색법이라고 하겠죠. 이 구선 후 착색법은 좀 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것과요. 2번째는 또 무슨 법이 있느냐면 당연히 2번째는 착색을 한 착색 후에 뭐를 한다고요? 그렇죠. 구선을 하는 겁니다. 구선법인데 요거를 그냥 쉬운 말로는 그냥
그 착색 후, 이 말이 더 어려운가요? 착색 후, 예, 구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라인을 나중에 넣는다는 얘기니까요. 예, 구선법,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일단 구선을 먼저 한 후에, 예, 구선을 한 후에 착색을 해보도록 하죠. 야, 선을 할 때 구선의 중봉을 딱 잡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림에 있어서 이렇게 중봉을 잡은 다음에 노봉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가서 음, 이렇게 그리는 법이죠. 이때 중요한 건 위쪽은 좀 좀 뭉툭하고 밑은 좀 가늘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한 후에 착색을 하는 건데, 처음에 노랑, 그 다음에 연두, 그 다음 수감색 칠한 후에, 예, 붉은기를 살짝 넣어서요. 네,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색을 칠해주는 거죠. 이때 약간 위쪽은 이렇게 붉은기를 살짝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때 색감 조정은 본인들이 좀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감색이 잘 나와야 색감이 좀 멋있습니다. 수감색이 잘 나오게 색을 해주고요. 끝에 살짝 연지를 찍어주면 언제나처럼 이런 느낌의 색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번 더 진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네. 구선 후 착색법이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착색 후 구선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난초를 치듯이 이렇게 두껍게 딱 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그래 놓고 이쪽에서
네, 이렇게 해보면 수소나 잎 그리기의 구룩 착색법과 착색 후 구룩법, 구선법이든 구룩이든 뭐 그건 선을 긋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요, 구선을 그릴 때, 이 선을 그릴 때요,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봉으로 이렇게 하행을 했을 때 옆에 또 다른 획으로 갈 때는 이렇게 노봉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중봉으로 하필을 해주면 다음 것으로 보필을 할 때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봉으로 내려오고 노봉으로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1번이 중봉법으로 내려갔다면 2번 보필해주는 획은 노봉, 즉 붓을 이렇게 드러냈단 얘기죠. 예, 붓을 드러내서 노봉법으로 갔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면 예,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 중봉 하필과 노봉 하필이 합쳐져서 뭐가 되죠? 그렇죠. 수선 잎이 됩니다. 그 후에 색깔 섞는 순서는요. 색깔 조색법은 이 조색법은 여러분들이 뭐 저기 유튜브에 그걸 봤다면 아실 건데, 첫 번째는 노란색을 섞습니다. 예, 노란색을 섞고요. 두 번째로는 연두나 그 다음 색을 섞고요. 녹색을 섞고요. 세 번째가 수감색을 섞습니다. 그래 놓고 끝에 연지 정도의 붉은 기운을 조금만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이 잎사귀 색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완성작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Yeah.